반갑습니다. 뭘 반가워.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제대로 박사 TV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1000명이나 됐어요? 예, 1000명이 되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하더만 1000명 됐네. 예, 1000명이 신기하네. 됐습니다. 물론 신기해. 만 명, 10만 명, 100만 명보다는 너무 초라한 숫자지만 그래도 제대로 박사 TV를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0명 제대로 박사 기념을 가지고 오늘 달천 박사 요즘 강의가 대박이 나가지고 달천 박사님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특히 세법에 대한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런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천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지.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니, 힘들어요. 강의가 주말에도 하시고 힘들어요. 주중에도 하시고 오늘도 강의죠. 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세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 세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2020년 세법, 특히 양도소득세, 취득세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공론이 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랑 취득세 이 부분은 2020년과 2021년 가장 바뀌는 게 뭡니까? 또 많은 차이가 있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예. 2021년 6월 1일 기점으로서 이제 어떤 단기 매매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라든지 법인 사업자들이 이제 양도 차익을 남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으로서 발표를 해서 하고 있고 취득세 관련 부분에도 어쨌든 빈틈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행을 위해 지금 20년 8월 12일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우리 입주권, 분양권 이거는 이제 비과세를 따질 때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되겠죠.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주택부터. 그럼 그 기준이 2020년 8월 12일입니까? 2020년 아니죠. 그 취득세와 양도세는 좀 다른 개념인데, 다르죠. 취득세 개념은 우리가 이제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하는 그 분양권, 입주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기존에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수에 안 들어가죠. 예. 근데 시행을 위해 그 분양 입주권을 샀잖아. 그럼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주택을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주택수에 들어가서 뭐 3주택인지 4주택인지 결정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데서 상당히 좀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매수할 때 그 취득세 때문에 꺼리겠죠. 돈 있는 사람들은. 달천 박사님은 지금 주택이 지금 많잖아요. 예, 많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매입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닌데 세법에서는 항상 빈틈이 있다고 예, 했잖아요. 예. 저는 제 나름대로 세법을 이제 가지고 그 공략 대상을 또 다르겠죠. 재박사 같은 거는 이제 분양권 위주로 주로 하셨다면 저는 이제 오래된 빌라를 중심으로 이제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저 국가가 또 하늘에 길을 또 열어주시는 좋은 일이 있죠. 뭐 1억 이하 이런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번 넘버원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어쨌든 세법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 알아야 될 그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본인이 매도자라면 어떤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나요? 양도세 많죠. 오케이. 본인이 그 매수자라면, 취득세. 본인이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라면 뭐 손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취득세와 보유세와 그러니까 양도세 다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금의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만약 매도자 입장이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종류가 뭐 어떤 것인지, 그러면 내가 상가 어떤 부동산 종류가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내가 주택이 있냐, 분양권이 있냐, 뭐 토지가 있냐, 입주권이 있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상가는 또그 부가가치라는 게 또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자 입장에서 내야 될 세금이 뭔지를 먼저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세금을 계산을 또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다주택자인데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내가 3주택이 있네? 2주택이 있네? 4주택이 있네? 그에 따라서 조정 대상률이냐 비조정 대상률이냐 세금의 세율이 틀려요. 그럼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또 계산을 해.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내야 할 세금이라면 이것을 절세하거나 비과세 받는 방법은 없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중점으로 소장들에게 강의를 하고 투자자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의 빈틈이라기보다도 절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모르고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양도소득을 받고도 어떤 절세법을 선택해서 제가 말하는 영일주, 영멸증량이 증하고 증세 조공
지금 뭐 하시는 이야기 일본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약자만 약자를 지금. 약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9가지와 10가지 비법을 섞어서 이제 세금을 절세하거나 비과세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세금의 꽃이죠.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낸다면 적게 내거나 만약에 내는데 비과세가 되게 만들거나 비과세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반 우리가 그 비과세를 받거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네.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사님을 비방하는 건 아닌데 세무사마다 전문 분야가 틀려요. 왜냐면 의사도 자기 전문 분야가 그렇죠. 틀리듯이 내가 세무사하고 상담해보라는 양도소득을 포기하는 세무사도 많았지만 세무사도 돈 되는 것만 해요. 그렇죠. 근데 양도소득세 세무사가 돈이 되겠어요? 돈이 될 수도 있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양도소득세가 1억 나왔는데 1,000만 원 내준다면 근데 세무사를 상담하면 손을- 양도소득세를 전문 분야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없고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로 가지고 중개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 많지. 그러면 제 박사가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전문가 있습니까? 재산세 전문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세무사도 돈 안 되는 거는 공부 안 하잖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매도자 입장이라면 내가 9가지, 비과세 9가지 방법, 그 다음에 절세법 10가지 방법을 응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그럼 예를 들면 제 박사가 물어볼게요. 제 박사가 아니 오늘 저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안 되고 지금 물어봐야 되는 돼. 입장이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지금 타격을 받은 게 720 대책에 의해서 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게 2021년 1월 취득분부터. 이건 지금 부분인데 이게 예외 조건으로 해서 법 시행 전에 산 분양권은 네. 예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제 박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하고 따질 때 하고 양도소득은 다르죠. 지금 분양권을 지금 샀잖아. 시행일 전에 샀잖아. 시행일이 언제인데요? 우리가 산 거 2020년 8월 12일 전에 산 분양권도 그렇죠. 양도를 2021년 6월 1일에 할 때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죠. 주택수에 들어가죠. 뭘 중에서 들어간다고요? 양도소득 때 분양권을 할 때 단기 이게 오늘이 뭡니까? 오늘 내가 저 가구에 있다 합시다. 그래서 8월 10일 전에 2020년 7월 3일 날 샀습니다. 분양권을. 샀으면 제 박사라고 말도 안 해줘. 샀지 6월 1일 날 분양권을 양도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직 1년 안 됐지. 그렇죠. 1년 안 되면 70% 양도세를 내야지. 6월 1일 이후로 한다면 그렇죠. 이러면 70%를 내야죠. 기존에 보유한 주택도.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는데 내 말은 8월 12일 법 시행 전에 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취득세 할 때. 그렇지. 아니 그걸 할 때 그렇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예외적으로. 그건 취득세 할 때 이야기했대. 그럼 지금 양도세 이야기하고 있잖아. 취득세랑 양도세랑 다르지. 다르죠. 다르지. 복잡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취득세와 자꾸 섞어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8일 시행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으면 6월 1일부터는 무조건 1년 미만이니까 70% 때는 맞는 거예요. 1년 넘으면 넘으면 60%죠. 1년이 넘어가도 계속 60%. 이거죠. 중요한 개념이죠. 그럼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될 때는 8월 10일 이전에 산 분양권은 포함 안 되는데 그냥 100개 있어도 주택세 안 들어가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8월 10일 이후에 산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취득세 할 때. 맞습니까? 그렇죠. 8월 1일, 1일부터.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학교는 뭐냐면 중간주택수라는 게 있습니다. 복잡하죠. 조정대상지 분양권이 중간주택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면 그거는 8월 시행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분양권이 제 박사가 3개 있죠. 네. 그 3개 있는데 이번에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팔 때 조정대상지 A 주택을 팔잖아. 분양권은 중간주택세에 포함돼요. 그럼 2주택, 3주택 할 때 아까 지금 예전에는 10%, 20%인데 이번에는 20%, 30% 붙는 거죠. 근데 부산에는 조정대상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투기 가열지구나 투기 지역에 있는 분양권들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되네. 그렇죠. 이제는 이제 2021년 1월부터 이제 중간주택에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비과세 주택수하고 중간주택 주택수하고 이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파는 분양권 주택 이런 거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양도세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는 다 다른 겁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죠, 세법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세법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업자나 투자자나 나 같은 왜냐면 오늘도 뭐 했습니까? 손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댔지 않습니까?
하나는 시골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는데 그 죽었으면 돌아가시면 돼. 돌아가시면 주택이 상속될 거 아닙니까? 그 상속이 엄마가 다 받았대. 그런데 이제 시골에 있는 이 주택을 팔고 싶은데 시골에 있는 주택이 이걸 사면 이거하고 부산에 있는 사는데 부산에 있는 집을 팔고 싶대. 그러면 2주택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럼 이거를 비과세가 되느냐? 그걸 비과세 된다. 왜 됐나? 세법을 알아야지. 왜? 이게 시골에 있는 A는 상속법에 되는 건 피상속인이 돌아와서도 5년 동안 거주했고 농어촌 주택이라는 또 특례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주택수에 또 안 들어가. 그럼 부산에 있는 거는 1주택인 거야. 그럼 이걸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몰라. 그럼 야, 그럼 이래 복잡한 세법을 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원리만 배우면 돼요. 제한테 가서 지금 5주째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리를 통하면 조금 내가 원리에 맞지 않다 생각하면 이거를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의 원리를 모르고 응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박사 5 더하기 5가 6번 하면 60. 5가 6번 하면 이제 30이지. 30. 그래서 30인데, 그러면 30인데 이게 원리가 이제 이렇게 더하기를 했죠. 이걸 곱하기와 이런 게 많아졌잖아. 그리고 이거를 원리를 통해서 딱 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오늘 그 달천 박사님 만나가지고 이 부동산 세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취득세 또 뭐 중과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다 다 다르고. 다르고 시점이 다 다르고 분양권도 언제 그걸 분양권을 내가 취득했는지 그 계약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세금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세법에 대한 공부를 아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넘버 부동산 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나중에 밴드에 그 밴드 주소 올리게 되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